오늘 한 줄 고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새해 목표 순자산 3천만 원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의 고민, 과연 3천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왜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은지 SD님, GD가 아닌 SD님입니다. 자, 30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3년차 직장인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의 고민은 설마 당첨이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청약을 넣은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모아둔 돈에 비해 큰 금액의 집을 분양을 받게 된 직장인입니다.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계약금은 마련했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중도금 대출 금액을 보며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4억이 넘는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잘못 판단했다는 잔소리를 들으면 정말 내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속이 상하네요. 자, 현재 상황에서 올 한 해 3천만 원 저축이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SD님의 고민은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월급 수준에 맞는 현금 흐름, 저축, 소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 궁금하다. 자, 그리고 입주를 하고 싶은 크나큰 꿈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3천만 원 저축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월급 공개. 자, 세후 월 320만 원, 고정 지출 155만 원, 그리고 저축 투자 165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출 55면 자차가 있다는 얘기인 걸까요? 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정희언님. 맞아요. 이분 자차가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자, 다들 뭐가 문제지 굉장히 지금 채팅창이 혼란스럽습니다. 통신비도 적죠. 맞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바로 다 통신비 보시네요. 네,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 월급을 부탁해 사용자분들 중에 가장 낮은 통신비를 쓰고 계세요. 저는 통신비 기본 세팅이 10만 원인 줄 알았어요. 다들 10만 원에 어떤 그렇게 딱 맞춰서 쓰시는지. 이분같이 이렇게 17,000원으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 통신비도 17,000원, 보장성 보험도 23,000원 정도고, 주거 관리비 같은 경우 매월 관리비가 나오겠죠. 이분이 이렇게 대출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21만 원, 어쨌든 주거 관리비가 9만 원이고, 그리고 아까 정현님이 맞추셨죠. 자동차 경비가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분 자동차를 이용하시는데, 자, 이분 고정 지출은 이렇게 54만 원으로 적어주셨는데, 자, 이분 또 변동 지출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거든요. 자, 용돈 식대 따로 있는데 꽤 높네요. 그쵸? 자, 호박주님,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용돈이면 용돈인데, 점심 따로, 저녁 따로, 이 스터디 카페는 왜 가시는 걸까요? 자격증 따실 게 맞나요? 아무래도 보험회사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공부할 게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교통비 5만 원. 이건 또 뭘까요? 자, 저는 교통비면 도로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두 개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비를? 두 개를 묶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면 점심 스터디 저녁을 다 따로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 용돈의 쓰임은 뭔지 좀 궁금해요. 용돈 안에 점심, 저녁 이런 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다 따로따로 책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용돈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6만 원까지 이걸 용돈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 용돈이면 인정. 혼자 주거 하실 것 같거든요. 스터디 카페를 굳이? 자, 이상하게 집에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상 칸막이 사시거나 큰 박스 디귿자로 만들어서 포스트잇 붙이면 됩니다. 네, 집에서 자체적인 스터디 카페를 만들자. 자, 혼자 주거하는 거면 한 달치까지 안 끊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가족들이 있고 방해가 된다거나 내가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 가는 거 인정이지만, 굳이 혼자 거주를 하시는데 스터디 카페까지 가면 집은 정말 잠만 자는 곳이죠, 그러면. 그럼 이 주거비라는 게 조금 좀 아까운데요. 자, 그럼 이제 저축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볼게요. 자, 여기 적금 135만 원, 연금 저축 10만 원, 그냥 최소로 넣으시는 것 같아요. 주택 청약 10만 원, 자, 주식 10만 원. 자, 우선 뭐 뭘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연금 저축도 하나 넣어보고 청약도 하나 넣어보고 주식도 하나 넣어보고 이렇게 그냥 넣어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적금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다니까. 자, 이분 52% 정도 저축률 됩니다. 적금은 합격. 제가 보기에는 적금이 지금 좀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금액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분 통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통장을 쪼개야 되는데 통장을 모으셨어요. 어쨌든 통장이 좀 너무 많아서 굳이 놔둬야 되는 통장이 아니면
그래서 통장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하나씩 이렇게 다 묶으신 것 같은데, 돈을 예금이랑 적금으로 묶는 거 좋은데요. 돈을 잘 뭉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금액이 지금 얼마가 예금에 들어가 있고 얼마가 적금에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넣는 건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있는 상품에서 하실 때는 만기가 제일 빠른 걸로 맞추시거나요. 하실 때 이렇게 2022년 6월 28일 걸로 맞추시거나, 아니면 만기가 좀 뒤쪽에 있는 걸로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같은 날짜로. 이런 예금도 만기 날짜를 지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뭐 1년 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넣으시지만 만기일 지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 날짜를 좀 한 날짜로 모아서 하시면 이 자금들이 이렇게 좀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는 자금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350으로 뭉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목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이번 청약통장은 여기 넣고 계시는데 10만 원씩 당첨됐으니까 한번 깨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넣고 계시고, 연금저축 IRP 넣고 계세요. 자,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선 자금을 모으는 게 1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쓰고 모으면 또 연말정산했을 때 세금을 더 환출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당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기 내가 세금을 환출해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소득공제 상품이나 세액공제 상품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적금도 굉장히 많이 넣으셨어요. 이분이 좀 적금을 쇼핑하시고, 풍차 돌리기를 하신 건가? 적금 쇼핑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적금을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만기를 보면 넣은 날짜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1년짜리다 하면 1년 전에 뭐 4월 달에 하나 넣으시고, 5월 달에 넣고, 또 5월에 또 넣으시고, 6월에 넣고, 7월에 넣고 이렇게 계속 넣으셨어요. 물론 요즘 6개월짜리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신규한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적금을 수시로 또 괜찮은 게 있고 이율이 높은 게 있으면 이렇게 또 꽤 큰 금액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꾸준히 넣으시고, 어쨌든 돈을 묶어 놓는 건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묶이는 돈도 있고, 일부 묶인 돈도 있고, 그리고 1년짜리 이렇게 단기적으로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적금 상품들도 있었어요. 자, 지금 전세를 1억 3,100만 원을 주고 살고 계신데, 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사는데 이거 본인 자금이 들어갔어요. 본인 자금은 한 5,800 정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네, 대출 지금 8천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을 냈고 현재 7,300만 원이 남아있다. 이것도 또 갚으셨더라고요. 대출을 사람들이 보통 내고 이자만 내고 만기 때 그냥 갚는다고 생각을 하지 대출 금액을 갚는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돈 모으기에 관심이 있고 재테크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분양권 드디어 받았습니다. 자, 20% 정도 내셨겠죠. 그래서 7,800만 원인데 제가 이거 역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3억 9천 정도로 분양을 받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이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 이거는 본인 자금을 딸딸 긁어서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7,800만 원. 근데 이 7,800만 원 있는 게 어디요? 딸딸 긁을 수 있는 게 어디요, 여러분? 분양권도 이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비율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막 70%까지 됐는데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뭐 50%, 40% 이런 것도 있어서 분양을 받아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20%를 내야 되는데 또 그 돈이 조달이 안 돼서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능력자, 그리고 대출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을 꽤 많이 모았다. 직장생활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또 열심히 모으고 또 열심히 적금도 넣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 지금 3천만 원 모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분 3천만 원을 모으려면, 자, 이거를 12달로 나눠볼게요. 12달로 나누면 월 250만 원을 이분이 모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65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85만 원을 더 모아야 돼요, 이분. 85만 원. 자, 이분 어디서 85만 원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자, 85만 원 만들기 한번 해봅시다. 자, 스터디 카페 비용 네, 이거 봐줬다 다시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스카 비용 없애고, 자, 14만 원. 자, 됐습니다. 14만 원. 자, 스터디 카페 바로 없앱니다. 자, 스터디 카페가 제일 첫 번째 타깃이 됐어요. 스터디 카페부터 없애고. 자, 용돈. 네, 그리고 식당.
식대, 카페 없애면 자 85만 원 된다. 86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자 60만 원, 14만 원, 12만 원. 자, 네, 요거 4개. 네, 줄이면 됩니다. 요거 4개. 용돈으로 점심 저녁 해결. 용돈으로 자, 이걸 2개를 뺍니다. 자, 교통비도 없앨 수 이것도 뺍니다. 다 빼야 되네요, 이분. 차량이 제공된다면 굳이 교통비가 네, 차량 제공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네요. 자, 식대가 꼭 저렇게 나가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뭐 도시락을 싸 다닌다거나 이렇게 딱 예산을 정할 수가 있겠죠. 점심도 밖에서 해결하시는 것 같고 저녁 식대도 밖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시는 것 같고 또 스터디 카페를 가게 되면 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부대 비용이 여기에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 가려면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스터디 카페를 간다. 자 하면서 뭐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이러면서 밖에 다니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삭제를 해도 자 86만 원. 자, 250만 원. 자, 저축. 네,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 저축 소비 지금 본인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인 소득에 비해서는 지금 저축률이 좀 낮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250만 원씩 모아야 되는데 지금 변동 지출 부분이 생각보다 식대 부분이 용돈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저축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은 미니멀리즘이 필요해요. 자, 소비도 미니멀리즘.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더 필요하다? 자, 통장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입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래서 이분이 3천원 꼭 모으셔야 돼요. 입주를 하려면 지금 본인 자기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출로도 이게 충당을 한다고 해도 뭐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 다 충당을 한다고 해도 본인 자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이게 집을 사는 거 세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숨이 막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공부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31살에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고 남들은 나중에 이제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청약하고 있을 때 본인은 내 집을 우선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돈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아주 행복하다. 나 내 집 마련했다. 그리고 나 지금 갚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만족하시면서 열심히 좀 잘 모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터디 카페 비용 줄이시고 또 다른 비용들도 줄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하셔가지고 네, 월 저축금액 250만 원까지 올리셔서 연간 3천만 원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